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집에서 여유롭게 휴식을 즐기고 있었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유빈아, 출장은 잘 다녀온 거야? 잘 다녀왔지. 오는 김에 선물 사왔으니까 잠깐 내려올 수 있어? 내려올 수 있냐니? 너 지금 어딘데? 나 지금 너네 집으로 가는 길이야. 피곤할 텐데 뭐하러 온다고 그래? 네가 좋아하는 초콜릿이랑 잔뜩 사왔단 말이야. 계속 먹고 싶다고 했잖아. 요즘은 한국에도 다 파는구만. 번거롭게 뭐하러 사왔어. 힘들게 출장 다녀온 건데 이런 맛이라도 있어야지. 암튼 한 20분 정도면 너네 집 앞에 도착하니까 같이 차 한 잔 마시자. 유빈이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유빈이는 고등학교 동창이었지만 날이 갈수록 우리의 우정은 깊어만 갔습니다. 서로 다른 대학에 갔지만 내내 연락을 하고 지낸 건 말할 것도 없었고 취업을 하고 난 뒤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만났다고 할 정도로 우리는 둘도 없는 친구 사이였어요. 며칠 전 유빈이가 출장을 다녀온다고 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잔뜩 사왔다며 잠시 후 집 앞으로 왔고 카페에 앉아서 수다를 떨었습니다. 출장은 괜찮았어? 힘들었지? 너네 회사는 다 좋은데 출장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래도 월급은 많이 주는 편이라 꾹 참는 거지 뭐. 사실 출장 갈 때마다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지긴 하는데 전세대출 받은 게 있잖아. 그거 갚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를 악물고 참고 있어. 차라리 무리해서 큰 집으로 가길 잘한 것 같아. 유빈이가 너스레를 떨어댔지만 유빈이 부부는 둘 다 알아주는 대기업에 다니다 보니 월급도 상당히 많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빈이는 항상 월급 노예 생활을 한다며 너스레를 떨었는데요. 회사를 다니기 싫지만 대출을 갚으러 다닌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거든요. 그날도 유빈이가 출장 때문에 힘들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와중에도 저를 위해 준비해온 선물을 건넸어요. 내가 그 힘든 와중에도 우리 둘이 여행 갔던 곳까지 가서 이거 사왔잖아. 거기 갔는데 우리 둘이 막 웃고 떠들던 기억이 나는 거 있지? 하긴 나도 그때 생각이 가끔 나더라고. 암튼 절친 덕분에 행운을 받은 기분이야. 고마운 마음이 들어 제가 진심을 전하고 있던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려서 봤더니 시어머님이었습니다. 어머님 전화 좀 받아야겠다. 잠깐만. 네, 어머님. 지금은 시간이 좀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니요, 집이긴 한데 일이 좀 있어서요. 네? 지금 거의 도착하신다고요? 네, 그럼 집 앞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제가 심란한 표정으로 전화를 끊자 유빈이가 물었어요. 너네 시어머님이셔? 어, 어제 시어머님이 시댁으로 오라고 하셨는데 야근이라 못 간다고 했더니 영 목소리가 안 좋으셨거든? 근데 굳이 여기까지 오신다고 하네. 지금 여기로 오신다고? 내가 못 간다고 딱 잘라서 말했거든. 그랬더니 기분 나쁘셔서 굳이 여기까지 오신다고 하는 것 같아. 아무튼 니네 시어머니도 진짜 대단하시다. 10분 후면 도착하신다고 하는데 넌 어떡할래? 제가 유빈이를 빤히 바라보자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저기에 조용히 찌그러져 있을게. 오늘은 그냥 가고 다음에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내가 볼 때는 어머님 목소리가 상당히 안 좋아 보이거든.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유빈이를 말렸지만 굳이 남아있겠다고 했어요. 결국 유빈이가 자리를 옮겼고 잠시 후 시어머님이 카페로 들어왔는데요. 자리에 앉자마자 다짜고짜 따져 물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시어머니인데 넌 어쩜 말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시어머니가 오라면 올 것이지. 내가 꼭 이렇게 너를 찾아와야겠니? 요즘 계속 야근이라 못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사에도 참석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드린 것뿐인걸요. 시어머니가 참석을 하라면 할 것이지. 대체 왜 말대꾸를 하냐고. 회사 일이 바쁜데 굳이 연차 휴가까지 내고 제사 음식 만들라고 하셔서 저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뭘 잘못했다는 말씀이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할아버지 제사인데
며느리 둘 다 참석을 안 한다고 하면 할머니께서 뭐라고 하시겠어? 그리고 너는 내내 참석을 하다가 갑자기 왜 못한다고 하는 거야? 회사 일이 바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지 않지만 형님은 회사도 안 다니는데 제사 음식 만든 적 한 번도 없잖아요. 근데 저는 매번 그런 것도 아니고 이번 한 번 참석을 못한다고 말씀드린 건데 이렇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사실 그동안 불만이 쌓일 대로 쌓여 있었기에 저도 따져 물었는데요. 순간 시어머님이 버럭 외쳤습니다. 네 형님은 지금 임신이 안 돼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동서인 네가 꼭 그렇게 말을 해야 속이 시원하겠니? 그러니까요. 그날이 평일이라 회사 일이 바빠서 참석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왜 저한테만 찾아오셔서 이러시냐고요. 너 정말 이럴 거야? 우리 집에 며느리가 둘씩이나 있는데 한 명도 참석 안 한다고 하면 할머니께서 한 소리 하실 것 같으니까 내가 부탁을 하는 거잖니. 시어머님이 계속해서 할머님을 거론하고 있었기에 제가 조용히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님, 그럼 제가 지금 할머니께 전화드려서 제사에 참석 못하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된 거죠? 너 지금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야? 우리가 현준이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쩜 네가 이럴 수가 있어? 시어머님이 또다시 남편을 언급하며 압박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때쯤 저도 더 이상 시어머님의 강교한 술수에 넘어갈 생각이 없었던지라 제가 눈에 힘까지 준 채 또박또박 말대꾸를 했습니다. 친자식도 아닌데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결혼 전에 어머님이 저를 앉혀놓고 현준 씨는 친자식이 아니니까 절대 선 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정확히 지키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현준 씨가 친자식도 아닌데 제사에 꼬박꼬박 참석하면 마치 우리가 시부모님 재산에 욕심이라도 내는 것처럼 생각하실 거잖아요. 그러니 친자식이 아닌 우리는 조용히 빠져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어머님을 뚫어져라 바라보자 시어머님 표정이 말이 아니었고 곧 시어머님이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시어머님이 카페를 나가자마자 유빈이가 다가와서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너 진짜 대단하다. 어쩜 시어머님을 상대로 한마디도 안 질 수가 있어? 그동안 하루 이틀 당한 게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단련이 된 거지 뭐. 근데 나중에 무슨 사달이 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시어머님은 우리 남편이 자식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사달이 날 일도 없어. 나도 처음에는 그냥 시어머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우리 시어머님은 상대가 만만하게 보이면 사람을 더욱 달달 볶아대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방어 차원에서 늘 가지도친 말을 하게 되는 것 같아. 유빈이에게 설명을 하다가 저도 모르게 긴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유빈이가 안타깝다는 듯이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잠시 후 유빈이가 돌아가고 난 뒤 혼자 카페에 앉아있다 보니 그동안 만행을 저지르고도 무의식한 시어머님의 습성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결혼 전 시어머님이 했던 만행이 다시 떠올랐는데요. 결혼 전 굳이 우리 집 앞으로 찾아오겠다고 해서 한 카페에서 시어머님을 마주하자마자 시어머님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혹시나 해서 찾아왔는데 우리 현준이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들은 거니? 아, 네, 들었습니다. 들었어? 그럼 생모가 재혼한다면서 현준이를 떠맡기고 한 것도 들은 거니? 네,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현준이랑 결혼할 생각인 거야? 그때 당시 시어머님의 말 속에 숨어있는 속뜻을 정확히 헤아리지 못한 채 제가 되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현준이가 우리 집에 업둥이로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인데 니네 부모님도 알고 계신가 해서 물어보는 거잖니. 사실 정상적인 부모 입장이라면 충분히 반대할 만한 소지가 있는 부분이잖아. 그제서야 시어머님의 말뜻을 정확히 이해했던지라 제가 조용히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물론 우리 부모님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머님 말씀 중에 잘못된 표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표현이라니?
방금 전에 업둥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현준 씨의 경우에는 업둥이라는 말을 쓰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적합하지 않다니. 현준 씨의 경우에는 아버님의 동생분이 돌아가시고 난 뒤 할머님이 맡아서 키우시다가 아버님이 입양을 한 거나 다름이 없는 건데 업둥이란 표현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적을 하듯 말을 하자 시어머님이 멋씹은 듯한 표정으로 얼굴을 잔뜩 찌푸렸는데요. 사실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지만 제가 굳이 지적하듯 말했던 이유는 시어머님이 남편을 어떻게 대했는지 익히 들었던지라 업둥이라는 말에 불쾌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을 낳아주신 생부가 사고로 돌아가신 뒤 남편 생모는 집을 나가서 재혼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결국 할머님이 남편을 맡아서 키우겠다고 했지만 남편에게는 큰아버님이 되는 지금의 시아버님이 입양을 했다네요. 물론 할머님과 시아버님은 남편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줬던 반면 시어머님은 허구한 날 남편을 차별하고 구박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은 시어머님과 아주버님에게 어떠한 정도 없었어요. 두 분이 아주 교묘하게 남편을 괴롭혔다고 했으니까요. 특히나 아주버님에 비해 남편은 머리가 비상한 편으로 학교 다니는 내내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공부를 아주 잘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는 다르게 아주버님은 공부에 전혀 소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사고를 치고 다니는 바람에 시부모님이 소가리를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시아버님이 비싼 과외부터 학원까지 모든 것을 다 지원해줬지만 공부할 생각이 전혀 없다 보니 지방에 있는 대학에 가기도 어려운 성적이 나왔고 결국 시아버님의 분노가 폭발한 채 군대에 가라고 했다네요. 그런 시아버님의 말에 시어머님이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자고 울면서 시아버님을 설득했고요. 그렇게 아주버님은 미국으로 유학을 갔지만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말도 있듯이 유학생활 내내 끊임없이 사고를 쳤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시아버님의 근심은 깊어져만 갔고 그 와중에 남편이 워낙 바르게 자라다 보니 남편을 더욱 예뻐했던 모양이었어요. 어느 날은 할머님이 이해가 안 된다는 듯 말씀하셨어요. 우리 집은 다들 공부를 잘했는데 대체 승우는 왜 저 지경인지 모르겠다. 우리 아들 둘 다 명문대를 나왔고 우리 현준이도 같은 대학을 나왔잖니. 근데 가만 보면 승우는 지 엄마 머리를 닮은 모양이야. 이래서 양육자가 참 중요한 건데 키우는 내내 오냐오냐 키웠으니 그 모양이 된 거라니까. 그동안 승우 그놈이 사고친 거 뒤수습하려고 쓴 돈만 해도 어마어마하다니까. 오죽하면 아범도 승우한테 정이 안 간다고 했겠어. 할머니, 이 사람도 있는데 형 얘기를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떡해요. 둘째도 알 건 알아야지. 어떡하긴 뭘 어떡해. 거기다 결혼도 어쩜 지랑 똑같은 사람이랑 했는지 집안에 근심이 배로 늘었잖니. 지금이야 조용히 사는 것 같은데 결혼하고 한동안은 이혼한다 만다 진짜 난리도 아니었어. 둘이 춤바람이 나서 거기에 돈을 갖다 바친 것만 해도 어마어마할 거야. 그것뿐만이야. 그러다가 시비가 붙어서 경찰서까지 드나들고 난 살다 살다가 그런 개망나니들은 처음 봤다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건 조심하라고 해주는 거니까 절대로 그 둘이랑 엮이면 안 된다. 한 번만 더 사고치면 아범이 내쫓을 거라고 벼르고 있다 보니 조용해진 것 같은데 개선될 종자들이 아니야. 극기하는 할머님 입에서 종자라는 말까지 새어나왔기에 제가 놀란 채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요. 할머님이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니들 말이야. 갑자기 승우가 큰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그러면 나한테라도 즉시 말해야 한다. 형이 우리한테 돈을 빌릴 일이 뭐가 있다고 그래요. 어머니가 다 알아서 챙겨주시는데. 네가 아직 소식을 몰라서 그러는 모양인데 애미도 요즘은 용돈 받아다 써서
승우를 도와줄 여력이 안 되거든. 근데 집 어르 개 못 준다고 언제 또 도박에 손을 댈지 모를 노릇이니까 혹시나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즉시 말해야 한다. 그날 알게 된 사실인데요. 알고 보니 아주버님이 도박으로도 돈을 엄청 날렸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아주버님은 세상에 나쁜 짓이란 나쁜 짓은 다 하고 다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고 했는데요. 경찰서에 있는 아주버님을 꺼내온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도박을 할 때 형님도 같이 다녔다는 말에 할 말을 잃고 말았으니까요. 결국 할머님과 시아버님은 아주버님에게 질릴 대로 질린 상태로 아예 정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른 생활만 하는 남편을 바라보는 두 분의 눈길에는 무한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까지 예쁨을 받게 됐고요. 시어머님은 그런 우리 부부를 못마땅해 한 채 할머님과 시아버님 모르게 괴롭히고 또 괴롭혔습니다. 남편에게 들은 바로는 오래전부터 그래왔다고 하는데 차마 입에 올릴 수도 없는 행동을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남편이 공부를 워낙 잘하다 보니 밤 늦게까지 공부하는 날이 많았다는데 시간에 맞춰 일어나려고 알람 시계를 맞춰놨지만 시어머님이 알람 시계를 몰래 꺼버리는 일까지 있었다네요. 시험을 못 보게 하려고 그랬던 것 같다는 남편의 말을 들으며 입을 다물지 못했는데요. 남편이 침울한 목소리로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봤더니 알람이 꺼져 있더라고. 시계를 보니까 평소보다 좀 늦긴 했지만 지각할 정도는 아니라서 급하게 준비하고 거실로 나갔더니 어머니가 뭐라고 한 줄 알아? 뭐라고 하셨는데? 알람 껐는데 어떻게 일어난 거니 그러면서 네가 그렇게 공부한다고 해도 사업은 우리 승우가 물려받을 거니까 애쓰지 말라고 하더라고. 아니 그런 말이 어딨어. 그것뿐만이 아니었어. 할머니랑 아버지한테는 나 학원 보내준다고 말만 하고 보내주지도 않았거든. 그래놓고는 할머니랑 아버지한테 말하면 집안 시끄러워지니까 조용히 살라는 말까지 했고 말이야. 진짜 있었던 일을 다 말하자면 끝도 없는데 그래도 키워주신 건 맞으니까 분란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살았던 거야. 할머니 말씀처럼 다행히 아버지 머리를 닮은 건지 공부만큼은 자신 있었거든. 그러니까 당신도 너무 잘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어머니가 불합리한 일을 시키면 안 된다고 말해야 해. 나는 당하고 살았지만 당신은 그렇게 살게 하고 싶지 않아. 남편이 어렵게 이야기를 했기에 이미 상황 파악은 됐던지라 시어머님 말에 절대로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제사에 참석하라고 압박을 가해왔지만 절대 들은 척도 하지 않자 시어머님이 씩씩거리다 돌아갔는데요. 시어머님은 혹시나 시아버님이 똑똑한 우리 남편에게 사업을 물려줄까 싶어 노심초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수시로 우리 부부에게 절대로 선을 넘지 말라는 말을 반복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시어머님과 날카로운 대립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시댁으로 오라는 말에 갔더니 시어머님이 세상을 다 가진 표정으로 선포하듯 말을 꺼냈습니다. 네 형님 임신했으니까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해라. 형님 축하드려요. 제가 형님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더니 형님이 대뜸 말했어요. 내가 아들을 가졌으니까 동서는 딸을 낳으면 되겠네. 그게 제 맘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말씀이 어딨어요. 그러니까 내 말은 어차피 사업은 우리 남편이 이어받을 거고 거기다 우리가 아들을 낳게 되었으니까 동서는 집안의 기쁨을 위해서라도 딸을 낳으면 좋은 거잖아. 집안의 기쁨을 위해서 딸을 낳으라니요? 동서는 공부도 많이 했다는 사람이 말귀를 참 못 알아듣는 것 같아. 생각해봐. 우리 아들이 장손인데 동서가 아들을 낳게 되면 괜히 우리 아들이랑 차별이나 당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차라리 딸을 낳으면 딸 특유의 애교 때문이라도 예쁨을 받지 않겠냐 그런 말인 거지. 형님의 황당하고 어이없는 말에 그냥 웃고 말았는데요.
시어머님이 기겁을 한 채 형님을 말렸습니다. 네 시아버지 앞에서 절대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고 했잖니. 말 조심하라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는데 왜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먹는 거야? 아버님이 안 계시니까 말한 것뿐이에요. 암튼 동서는 꼭 딸을 낳도록 노력해봐. 형님이 또다시 말을 꺼냈지만 별 대꾸를 하지 않았는데요. 그때쯤 시아버님이 남편에게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시아버님 회사로 오라는 말을 꺼냈거든요. 그 뒤 시어머님과 아주버님 그리고 형님까지 혹시나 남편이 시아버님 회사로 갈까 싶어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시어머님이 남편을 찾아와서 다시 압박을 가했어요. 우리가 널 그만큼 키워줬는데 회사까지 욕심내는 건 아니겠지. 네가 은혜를 원수로 갚겠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절대로 네 아버지 회사로 갈 생각 하지 마라. 알겠니? 아버지 말씀으로는 형이 사고를 많이 친다고 하던데 그럼 일을 똑바로 하라고 하세요. 지금 형 때문에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 줄 아세요? 네 아버지 욕심이 과해서 그런 거지. 네 형도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혹시나 아버지가 다시 회사로 오라고 해도 절대 못 간다고 거절해야 한다. 내가 늘 말했지만 넌 절대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야. 시어머님이 몇 번이나 당부를 하다 돌아갔는데요. 시어머님 눈빛에서 불안과 초조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부모님 재산에 관심조차 없었기에 전혀 상관하지 않은 채 시아버님의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시간이 흘러갔는데요. 형님이 출산을 하고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형님이 아들을 출산하고 얼마 뒤 할머님이 집에 찾아오셨어요. 혹시 니들도 얘기 들었니? 무슨 얘기요? 손주가 태어났는데 혈액형이 좀 이상하다잖아. 네? 혈액형이 이상하다니요? 우리 딸한테 들어보니까 승우랑 승우처한테서 나올 수 있는 혈액형이 아니라나 뭐래나 그러면서 지금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잖니. 네? 그러니까 태어난 조카 혈액형이 잘못됐다는 말인 거예요? 글쎄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딸이 그러는데 둘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혈액형이 아니라잖아. 희귀한 경우가 있다고 하긴 하는데 그럴 확률이 아주 적다고 하는 거 보니까 승우애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 아니겠어? 할머님 말에 놀란 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자 할머님이 고모님께 전화를 해서 전화를 바꿔주셨는데요. 고모님이 놀라운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그 얘기를 내가 꺼낸 거라 나도 지금 입장이 많이 곤란하거든. 하필 내가 대학에서 유전학을 배웠다 보니까 간호사가 태어난 조카 보고 A형이라고 하길래 난 그냥 승우 쳐보고 네가 A형인 거니? 라고 물었거든. 그랬더니 O형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승우한테 그럼 네가 A형인 거니? 그랬더니 승우가 하는 말이 자기는 B형이라고 하는 거야. 아는지 모르겠지만 B형이랑 O형 사이에서는 A형이 나올 수 없거든. 그래서 내가 얼버무리고 말았는데 오빠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던지 나한테 캐묻길래 아는 대로 말해준 건데 이 사달이 났다니까. 그렇네요. B형과 O형 사이에서는 A형이 나올 수 없죠. 그러니까 말이야. 그래서 지금 승우애가 아니라는 말까지 나오고 난리도 아니야. 곧 유전자 검사를 해본다고 하니까 우선 기다려봐야지 뭐. 휴대폰 너머에서 고모님이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시간이 흘러갔는데요. 얼마 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고 아주버님 친자가 맞다고 했기에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아주버님이 혈액형을 잘못 알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 말에 제가 남편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근데 옛날에야 혈액형을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요즘도 혈액형을 잘못 알 수가 있는 건가? 들어보니까 산부인과에서 애가 바뀌는 일도 있다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가?
암튼 아주버님 친자라고 나와서 진짜 다행이네. 그러게 말이야. 하마터면 막장 드라마 한 편 찍을 뻔했다니까. 평소 아주버님과 형님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친자가 맞다는 말에 우리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그 이후 다시 한번 집안에 폭풍우가 몰아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어느 날 할머님과 고모님이 찾아와서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세상에 어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니. 그러니까 한평생 동안 우리를 속인 거나 다름없는 거야.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 아들 불쌍해서 어떡한다니. 생각해보니 그동안 애를 더 안 낳았던 이유가 있었던 거야. 작정하고 그랬던 게 분명하다니까. 할머님이 눈물까지 훔치시는 모습에 남편과 제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는데요. 곧 고모님이 놀라운 말을 꺼내셨어요. 오빠 이혼해야 하는 거 아니야? 당연히 이혼해야지. 네 오빠가 뒷조사를 해보니까 승우 생부랑 아직까지 만나고 있다잖아. 한마디로 돈 때문에 네 오빠랑 살았던 거야. 더 기가 막힌 건 승우가 회사를 불려받으면 네 오빠랑 이혼할 생각이었다잖니. 그게 어디 사람이 할 짓이야? 그렇게 또 다른 진실이 드러나게 되었는데요. 알고 보니 아주버님이 시아버님 친자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아주버님이 B형으로 혈액형을 잘못 알고 있었고 유전자 검사를 하고 난 뒤 다들 안도의 한숨을 내신 것도 잠시 고모님이 시아버님과 시어머님에게 혈액형을 물었더니 시아버님이 B형이고 시어머님도 B형이라고 했다네요. 그런데 아주버님은 A형이라는 말에 시아버님과 시어머님도 혈액형 검사를 다시 하라고 했다는데요. 순간 시어머님이 A형인데 잘못 알고 있었다는 듯이 얼버무렸다네요. 근데 사업을 하던 시아버님이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고 유전자 검사를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물론 유전자 검사 결과 아주버님이 시아버님의 친자가 아닌 걸로 나왔고요. 시아버님이 참 대단하셨던 것이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지만 시어머님에게 즉시 따져 묻지 않았고 탐정을 시켜서 시어머님 뒷조사를 시켰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시어머님의 정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합니다. 알고 봤더니 결혼 전부터 만나던 남자와 지금껏 만나온 건 물론이었고 아주버님이 그 남자 자식인 것도 알고 있었다네요. 한마디로 모든 것을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말에 정신이 혼미해지고 말았습니다. 아주버님은 워낙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 살면서 자기 혈액형에 대해 큰 관심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아버님 홀로 시어머님 뒷조사를 하면서 어마어마한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까지 할 정도였지만 그러나 중에도 철저히 뒷조사를 했고 시어머님의 어마어마한 죄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시아버님이 우리나라 최고의 로펌에서 변호사를 몇 명이나 고용해서 상관난 소송부터 친생 부인의 소까지 진행했고 시어머님과 아주버님 부부는 맨몸으로 쫓겨나듯 나갔습니다. 더욱 기가 막혔던 것은 아주버님이 시아버님의 친자가 아니라는 말에 형님까지 못 살겠다고 한 채 아주버님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아주버님까지 이혼을 당하게 생겼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집에서 쫓겨나고 3달 정도가 지난 어느 날 전 시어머니가 우리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반가운 듯 다가왔어요. 예, 그래도 내가 현준이를 키워준 건 맞잖니? 지금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현준이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현준이 잘 설득해서 네 시아버지 마음 좀 돌려달라고 해봐라. 아버님이 절대로 어머님 만나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이만 들어가 볼게요. 저기, 그럼 지금까지 현준이 키워준 값으로 얼마라도 주면 안 되겠니? 지금 나도 상간녀 소송까지 당하는 바람에 사는 게 아니다. 거기다 승우처까지 이혼한다고 나가는 바람에 내가 손주까지 돌보고 있거든. 돈도 하나도 없어서 승우가 대리기사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일도 안 해서 지금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들어보니 현준이가 회사도 물려받게 될 것 같다고 하던데 키워준 엄마를 나몰라라는 건 진짜 불효인 거잖니. 네가 현준이한테 잘 좀 말해서 조금이라도 돈 좀 보내주라고 해봐라. 오늘도 내내 물에 밥 말아서 김치에다만 먹었더니 힘을 쓸 수가 있어야지 말이야. 너도 알다시피 내가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서 나도 지금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거기다 승우 생부 아내가 상간녀 소송까지 해서 그 돈도 줘야 하는데 진짜 돈이 하나도 없잖니. 그러니까 현준이한테 잘 좀 말해다오. 지금 집에서 어머님 얘기 꺼내면 불효령이 떨어져서 저도 힘들 것 같아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예, 내가 오직하면 이러겠니. 그러니 제발 나 좀 도와다오. 정 안 된다고 하면 지금 네 지갑에 있는 돈이라도 좀 주고 가면 안 되겠니? 아니다. 카드. 그 카드를 내가 좀 빌려 쓰자. 전 시어머니가 제게 달려들어서 카드를 빼앗다시피 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날 보니 너무나 큰 충격으로 정신이 반쯤 나간 게 아닌가 싶었는데요. 정상적인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거든요. 결국 제가 카드사로 전화를 했고 카드를 정지시키고 난 뒤 남편에게 사실을 알렸더니 남편이 시아버님에게 말을 했던 것인지 이사를 하라는 말을 했고 얼마 뒤 우리는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할머님과 시아버님도 한 집에서 살게 됐는데요. 물론 시아버님이 그 모든 일을 일사천리로 해결하셨지만 그러면서 큰 충격도 받으셨던지라 어느 날 회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거든요. 그 모습을 보며 우리가 먼저 합가를 하자고 했고 지금은 할머님까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시아버님의 설득 끝에 남편이 회사 일을 배우다 보니 안심이 됐던 모양으로 시아버님 건강도 점차 좋아져 갔습니다. 며칠 전 산부인과에 다녀왔는데 임신이라는 말에 할머님과 시아버님이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하게 웃으셨는데요. 임신이라는 소리를 듣다 보니 예전 일들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할머님과 시아버님에게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